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살롱의 유혜선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조금씩 꺾이는 것 같은데요. 치료제와 백신으로 희망의 봄을 기다려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흔들어 놓은 지가 벌써 1년째가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을 때 이 트로트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덕분에 우리 그 김호중이라는 멋진 가수도 우리가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요, 요즘 그 TV만 키면 방송국마다 여기저기에서 이 트로트 경연을 하고 있는데 너무 그 차별화도 안 되고 좀 식상한 것 같지 않아요? 트로트는 이제 그만 뭐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 김호중 씨가 부르는 그 트로트는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좀 이렇게 품격이 있다고 할까?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들이 너무 그 지나치게 기교나 꺾기로 이렇게 말초신경을 자극을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그 트로트 경연대를 보면은 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 한참 그 맑은 동요를 부르면서 동심을 키워야 할 나이에 아직 그 감정도 채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이잖아요. 억지로 어른들의 흉내를 내면서 기교와 스킬만을 배워가지고 부르는 것 같은 그 노래가 그렇게 뭐 순수하거나 좋아 보인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연히 미스트롯 경연 투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김호중 씨 때 느꼈던 그 순간 멈춤,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을 받은 가수가 있는데요. 그 회룡포를 부르는 김다연 양. 김다연 양을 보면서 어디서 저런 아이가 나왔지? 정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소리를 하는 가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그 막 다른 사람의 그 흉내내는 그런 가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독창성도 없고 뭐 그러는데 자기 나름대로 독창성을 가지면서 이 경연이나 세상의 무대에서 주목받고 선택받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그 차별화거든요. 그죠? 이 차별화를 받아서 이렇게 막 수상을 하거나 사람들한테 선택받는 게 정말 힘든 건데요. 저는 그 김다연 양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지난해 그 전 세계가 주목했던 아카데미 시상식 있잖아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의 수상 소감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렇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이 김다연 양의 이력이요, 너무나 이게 독특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아버지 김봉곤 훈장의 그 집안 내력과 그의 교육이 그대로 배어있는 이 김다연 양을 보면서 그 자체가 우리 민족의 정서를 품고 있는 정말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뼈째 한국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의 그 깊은 우물에서 뿜어올리는 그 시원한 가창력이 어떻게 저 작은 아이의 몸집에서 나올 수 있을까 정말 신선했습니다. 그죠? 저는 그 김호중과 김다연 그 두 사람은 하늘로부터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은 소리 천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는데요. 그 두 천재를 생각하면서 천재 연구가 조성관님이 쓴 독일이 사랑한 천재들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에는요, 독일이 낳은 5명의 천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페라의 거장, 리하르트 바그너를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우스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요한 볼프강 괴테. 그죠? 여러분들 괴테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운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그 다음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헤르만 헤세. 그 다음에 독일 출신의 허리우드 배우이자 가수인 마들레네 디트리. 이 5 천재들의 삶과 사랑과 성취와 그들의 이제 작품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조성관 작가가 이야기하는 천재의 조건에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삶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천재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에게 충실하고 성실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 좋은 거는 그건 잠깐이다.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 그죠? 천재는 천재에게서 배우고 천재의 좋은 습관을 따라하려고
끝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천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공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재는 서로 충돌하면서 불꽃이 튀듯이 서로 자극하고 뒤엉키면서 스파크를 일으키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그 가수들이, 신인 가수들이 각종 경연대회를 참가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력이 늘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경연대회는 멋진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릴 때 교육입니다. 괴테 아버지가 그 피아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하프시코드. 이 하프시코드에서 왜 이런 소리가 날까? 이게 궁금해가지고요. 괴테는 그것을 다 부셔가지고 분해를 하고 안으로 다 들여다보고 했다는 그런 일화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피아노 소리가 궁금해 그러면서 막 피아노를 뜯어서 막 부수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마들이 난리가 나겠죠. 이 피아노가 얼마짜린데 말이야. 이럴 텐데 괴테 아버지는 혼을 내지 않고 끝까지 지켜봐줬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호기심을 억압하지 않고 다 이렇게 살려줬다는 거죠. 그 호기심이 바로 이 천재성을 꽃피울 수 있는 이 토양이 되잖아요. 예, 그 토양을 억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다연 양의 아버지 창학동의 김봉곤 훈장의 교육은 어떤가요? 21세기, 19세기를 사는 가족들이 아닙니까? 그죠? 예, 호랑이 훈장 아버지의 그 엄격하고 색다른 교육법이 어찌 생각하면은 가족들이 참 힘들었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가족은 꼭 남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건 단편 일률적인 생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다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요즘 그 청학동의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우리나라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물론이고 세계 영재들이 체험하고 싶은 어떤 특별한 교육의 현장으로 이렇게 막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차별하죠. 그죠? 예. 봉준호 감독의 말대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야말로 가장 세계적인 경쟁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트롯 클래식의 빅스타 김호중 님은요, 요즘 군 복무 중인데도 음원, 음반, 스타성, 이게 트리플 빅스타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정말 대체 불가, 비교 불가의 아티스트의 탄생인데요. 요즘 그 존재감이 막강 대륙의 그 중국 팬들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세계 각국에서 그의 앨범 수입 판매 요청에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얼마 전에 미국 그 카네기 홀 공연 제안을 불러일으키면서 세계적인 K-트롯, 세계적인 K-클래식의 대스타로 이렇게 비상을 이미 예약하고 우리가 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이제 피어나는 꽃봉오리에 지나지 않죠. 그죠? 너무 어리니까. 그렇지만 차세대 메들리의 여왕, 국악 트롯 김다연의 등장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요, 아버지와 함께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이 목소리를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김다연 양이야말로 조성관 작가가 말하는 천재 조건의 세 가지 조건, 그죠? 아버지의 교육, 그 다음에 경연대에 참가하고 또 이렇게 성실한 노력,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확실한 천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천년바위를 부르기 위해서 천년바위의 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새벽에 동트기 전에 껌껌한 그 명산을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경연 참가곡인 회룡포를 자기가 회룡포를 부르기 위해서는 온몸으로 이 감정을 느껴야 된다. 이래서 직접 엄마하고 같이 거기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그죠? 이 청학동의 김다연은 정말 한국적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세계적인 국악 천재 소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K-트롯, K-클래식의 김호중과 K-국악 트롯 김다연, 이 두 천재가 앞으로 세계 무대를 이끌어갈 미래를 상상을 하면서 박수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또 떠오르는 두 천재 음악을 들으시면서 활기차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